안녕하세요, 파워게르만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절대 다치지 않고 벤치프레스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깨 수술을 크게 2번 했었고, 이거는 째서 해서 4시간이 걸린 수술이었고, 요거는 관절경으로 해서 이것도 2시간인가 걸려서 어깨가 걸레였죠. 그래서 초창기 운동할 때는 벤치프레스 이 가동 범위가 안 나와가지고 100 몇십 킬로까지 항상 수건을 묶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근육이 발달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동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점 이런 식으로 스트랩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지금은 완성.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초창기에 진짜 살살해야 됐습니다. 어깨 다칠까봐. 그래서 어깨 다쳐서 다시 재수술해야 될까봐. 그래서 저는 고중량을 시도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2가지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절대 다칠 일이 없었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를 안 다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해부학적 원리를 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단지 몇 마디 정도? 두 번째로는 그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한다. 그 첫 번째로 알았던 해부학적 원리에 벗어나는 동작만 안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 2가지만 지키시면 벤치프레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다칠 일이 없습니다. 1, 2번은 아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기본적인 해부학적 원리를 안다.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깨를 쓸 때는 3가지만 아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첫 번째로는 어깨는 소켓 구조입니다. 이렇게 된 뼈가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3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2, 3번은 이 첫 번째 말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깨는 여기 어깨 근육에 매달려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깨 스스로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쓰는 근육하고 인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팔이 스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이쪽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죠. 팔이 이만큼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요 원리에 맞춰서 움직이셔야겠죠. 자, 3번째로는 어깨는 동글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이미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뿌득뿌득 소리 나고, 어깨는 기본적으로 동글게 움직입니다. 동그랗게. 자,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봤고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2, 3번은 몰라도 돼. 어깨 1번, 어깨는 소켓 구조로 되어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해부학적 용어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첫 번째로 기본적인 해부학적 원리를 알았으면 두 번째로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면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돌려볼게요. 이만큼이 답니다. 자연스럽게 돌리면. 이 자연스러운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좀 더 크게 돌리겠다. 그러면 어깨에서 슬슬 신호가 와요. 맞죠? 자, 지금 이만큼만 돌리고 있는데 팔을 더 위로 올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팔을 크게 돌리면 안 되고 어깨가 회전하기 때문에 이 회전시켜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요 안에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또 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크게 돌린다. 그럼 또 아프죠?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각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만큼만 돌리는 거예요. 자, 팔을 위로 올린다. 팔을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깨를 돌리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자연스러운 동작도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벤치프레스의 모습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서는 벤치프레스를 바디빌딩식으로 배웁니다. 바디빌딩식이 뭐냐? 근육의 자극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제외하고 근육의 힘만에 집중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올라오죠. 엄격한 통제 하에 근육의 자극이 최대한 먹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의 원리를 적용시켜보면 벤치프레스 할 때는 팔은 이만큼밖에 못 나갑니다. 예? 팔이 여기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없다고요. 이때가 이미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보디빌딩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치지 않게 근육으로 통제해서 내리는 스킬이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동작이기에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는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모양만 따라 하면은 이 어깨 자체가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가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깨가 뻥 날 수가 있어요. 보디빌딩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보디빌딩식으로 이렇게 어깨를 최대한
움직임을 멈춘 채로 그대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보디빌딩식의 벤치프레스를 하신다면은 이걸로 고중량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어느 정도 본인이 이걸로 해서 근육 향상도 도모하고 자신감이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나도 고중량을 해볼까? 해서 고중량을 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가벼울 때는 본인이 어깨가 통제가 돼서 이게 통제가 돼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됐지만 이게 고중량이 무거우다 보니까 이 본인의 모습이 안 나오고 이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초보자에 벗어났다 중급자다 이제 고중량을 시도해볼까 하면서 다칩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고중량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또 고중량 자기가 못하는데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에서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벤치프레스를 안 다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던 자연스러운 움직임대로 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뭐냐? 회전하는 움직임이에요. 회전하는 움직임. 벤치프레스 시에도 어깨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깨 회전하는 벤치프레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 어깨의 시작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게 중심이 어깨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무게 중심은 여기서 받쳐주고 있는 거고 어깨 회전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무브먼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 내려오기 전에 어깨가 이미 회전이 됐어야 돼요. 왜냐? 지금 팔이 이만큼밖에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팔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맞추려면 팔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을 돌려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팔을 돌려줄 준비를 하고 내려오면 어깨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를 또 돌려줘야죠. 왜냐? 팔이 지금 이만큼밖에 못 움직이니까. 어깨를 돌려줘서 또 여기서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동네.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벤치프레스가 이렇게 와야 돼요. 자, 이건 제가 좀 과장해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어깨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벤치프레스 시에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시면 안 되고 어깨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파워리프팅 벤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워리프팅식이 보통 이 젖꼭지 밑을 찍어가지고 팔 회전이 많이 되는데 그럼 파워리프팅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벤치프레스를 밑에다 찍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 가슴 위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회전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 회전이 먹어주면서 반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kg든 200kg든 300kg든 상관이 없어요. 어깨가 다칠 일이 없습니다. 본인의 무게가 이 어깨를 짓이기 전에 팔이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래서 고중량을 아무리 들더라도 어깨로 이렇게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고중량에 본인이 힘들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페일 할 때. 자, 조금 더 정확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리프팅 벤치. 시작을 해서 어깨 회전이 들어갔죠? 그리고서 어깨 회전이 먹은 채로 회전이 준비된 채로 바가 일직선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어깨 회전이 완전히 돌아가면서 벤치프레스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어깨를 다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다치는 이유는 이제 후인 거상이라든지 다른 건 셋업이 안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붙여진 채로 어깨를 이런 식으로 들리면은 벤치프레스 시에는 다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리프팅식 벤치에서 어깨를 왜 다치느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초고종량 1RM에 1RM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보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레셔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받는 프레셔 때문에 이 어깨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버티는 거야. 왜냐? 내려오면 이게 깔아뭉개지니까 이거를 계속 버티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맞긴 한데 이게 못 버티는 거를 본인이 알면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버티면서 내려오니까 파워리프팅 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어깨를 동작이 회전이 제대로 안 먹으면서 짓이기면서
마지막에 실패할 때는 여기서 갑자기 뚝.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워리프팅 벤치도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리프팅을 위한 벤치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중량 시에도 안 다치는 원리를 아시면은 저중량 시에도 다칠 일이 없습니다. 저중량 시에 다치는 거는 본인이 방심했을 때나 이게 가벼운 무게라고 대충 했을 때.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벤치프레스 시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보디빌딩 시에는 이 어깨를 조여주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근육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어깨를 조여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고중량 시에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어깨가 소켓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느슨하면은 고중량 시에 이게 무너집니다. 뭔 말이냐? 벤치프레스 시에 어깨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안 되고 어깨를 조여줘야 됩니다. 조여줘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어깨의 참여를 가장 줄이는 겁니다. 어깨를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자, 후인 거상을 할 때 뒷모습을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쪼여져 있는 거예요. 벤치프레스에서 이렇게 쪼여져 있는 거예요. 초고정량 시에는 어깨를 이렇게 쪼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받는 중량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보디빌드 시계는 등을 평평하게 대고 이렇게 합니다. 네? 아, 이거 뿍뿍 소리 계속 나죠? 근데 이제 고중량을 할 때는 어깨의 참여를 굉장히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쫙줘서 이 무게가 내려오는, 팔에서 받아서 무게가 내려오는 거를 이쪽 어깨 관절 쪽이 아니라 요 근육, 쫙주는 근육이 다 지탱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이트하게 하면은 어깨 관절 자체가 여기서 늘어났던 거를 이렇게 아구를 꽉 맞게 한 상태에서 이 아구가 꽉 맞은 거를 이렇게 돌려주기만 한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전 시에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이 아구를 꽉 잡아주는 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본인이 기본적인 해부학적 원리를 알고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밀리터리 프레스나 덤벨 프레스나 같이 적용시키면 되는데 약간은 다른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그냥 바로 찍었더니 텐션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노잼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재밌게 찍을게요.